예순을 넘기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부담 없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 후에는 망고 1개, 저녁엔 포도 1송이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드시면 반년 안에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과일들 중에는 실제로는 뇌졸중 위험을 끌어올리는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노년기 혈관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정우석 박사입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사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던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열대과일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일수록 그 위험성이 더 컸어요. 예순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도 둔해지기 때문에 과일 선택이 정말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과일도 이제는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일 속 과당도 결국 당분이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매일 챙기면 혈관 나이를 20살은 젊게 만드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과일 종류만 바꾸셨는데도 3달 만에 혈압약을 줄이신 분도 계셨고 아침에 느끼던 두통이 사라진 분도 계셨습니다. 손발 저림이 개선되신 분도 있었고 피로감이 확 줄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정말 안전한 선택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지금 어떤 과일이 들어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과일 때문에 혈당이 불안하셨던 분 계신가요?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 중에 큰 고민을 안고 오신 69세 이정복 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노란 과일 2개로 식사를 대신하셨고 여름이면 시원한 열대과일을 큼직하게 썰어두고 TV 보며 드시는 습관이 오래 이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드신 거였지만 서서히 혈압이 오르고 공복 혈당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요. 과일이 문제일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를 보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과일을 바꾼 72세 박정희님은 3달 만에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고 오후에도 피곤함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단도 전보다 수월하게 오르시게 됐고 저녁에 산책할 때 숨이 덜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체감은 아주 컸습니다. 과일 4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혈관과 뇌 건강을 위협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고는 높은 당도로 인해 예순 이후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드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이 강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도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망고 1개에는 약 46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건 각설탕 12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망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기간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도 건강을 위해 매일 망고를 간식으로 드셨다가 3달 만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 걱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과일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망고를 드신 후 2시간 뒤에 재는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대요. 망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조각 2~3개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지니까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망고를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1시간 뒤 작은 조각 서너 개 정도만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는 다른 당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망고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이 높아져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과일이에요. 노란색이 진해질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대부분이 당으로 전환됩니다. 12주 동안 바나나 한 개를 매일 드신 당뇨 경계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혈당이 평균 8%나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최광호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시며 가벼운 식사를 하셨다가 오히려 점심 전 허기가 심해져 간식을 반복해 드시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단순당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는 다시 당을 요구하게 되고 계속 단 걸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덜 익은 바나나 반 개에서 한 개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호두나 아몬드 5알 정도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 속에 높은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무심코 많게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한 알, 2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포도 10알에는 약 15g의 당이 들어있는데 한 송이면 그 양이 배로 늘어납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고당도 품종의 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같은 달콤한 품종일수록 주의가 필요해요. 70세 이선미님은 TV 보면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며 혈당이 오르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손이 가는 과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무의식 중에 계속 드시다 보니 어느새 2송이를 다 드셨고 그날 저녁 혈당이 크게 올랐다고 하셨어요. 포도는 식사 후 한 줌 10개에서 15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그릇에 미리 담아놓고 그것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포도나 포도주스는 더 응축된 당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당이 4배나 농축되어 있습니다. 포도 양 조절이 가장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당도가 높고 특히 절임 형태의 경우 더 많은 당이 추가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속 당 함량은 생과일보다 현저히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시럽에 담긴 파인애플은 당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71세 정민호님은 식사 후 소화를 돕는다고 파인애플 통조림을 드시다가 혈당이 급상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소화 효소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효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높은 당 함량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생 파인애플도 작은 조각 2~3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조림과 주스 형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파인애플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렇게 4가지 과일을 피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면 이제는 반대로 혈관과 뇌를 지켜주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탄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18년 장기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설탕을 더해 스무디로 만드는 방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도 설탕과 함께 갈아 마시면 오히려 혈당만 올라가요. 우유나 요거트에 설탕을 넣어 스무디로 만들면 당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에 반 컵 정도를 그대로 씹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아침 시리얼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하루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스타틴 약물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자연식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한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 주스로 드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 상승이 빨라집니다. 주스보다는 반드시 통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사과는 금 사과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나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주 5회 이상 드신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55%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큰 효과예요.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은 토마토 가공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나온 토마토 케첩이나 소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으로 드시거나 약간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져요. 토마토를 가볍게 볶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달걀 프라이에 토마토를 곁들이거나 점심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토마토는 보통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손상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있으므로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240칼로리가 들어있으니까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나 토스트에 반 개 정도 곁들여 드시면 적당합니다. 크림처럼 부드럽게 펴 발라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이 네 가지 과일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나눠 드시면 혈관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방식은 혈당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는 사과 한 개로 시작하시고 식사 중에는 토마토를 곁들이시고 식후에는 블루베리 반 컵을 드시고 저녁 샐러드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면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소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과일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종류를 돌아가며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각 과일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 식단에 넣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기존 상식이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혈당과 혈압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훨씬 더 오르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잘못 관리하면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달고 부드러운 과일이 혈당과 혈압을 흔들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이런 과일들을 습관처럼 매일 드시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어느 순간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과일 속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간에 부담을 주며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계속 단 과일을 드시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흐름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처럼 당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일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지만 올바른 선택은 혈관 나이를 다시 젊게 되돌려줍니다. 단 몇 달만 바꿔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해지고 저녁까지 활기가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바나나 대신 사과 1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 뒤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면 하루 시작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간식으로 포도나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반 컵을 챙기는 겁니다. 달콤한 과일을 찾는 습관을 블루베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샐러드에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끼에 좋은 과일이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석 달 뒤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과일을 드실 때 양과 타이밍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하루에 과일은 2-3번으로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건 피하시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를 드실 때 견과류 몇 알을 같이 드시거나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영양 밸런스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도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과일을 고르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품종에 따라 당도가 많이 차이 나니까 가능하면 덜 단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도 후지보다는 홍옥이나 그레니, 스미스 같은 신맛이 나는 품종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포도도 샤인머스켓보다는 캠벨이나 거봉이 당도가 낮은 편이에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식품 5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좋은 식품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조합으로 드셔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